네, 80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그러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아파트가 있다. 101호.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전유 부분이라는 거고요. 나의 전유물.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독 소유를 하게 되겠죠. 이 전유 부분에 객체가 되는 이 부분. 이제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건물은 원래는 한 동이 한 개죠. 그러나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바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유 부분 단독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땅,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 건물은 꼭 소유권, 토지 소유권 가지고만 지는 게 아니라 지상권 가지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소유권이라고 본다라면 또 이때는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유하고 있겠죠. 여기만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복도나 계단이라든지 공용 부분도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단독으로 공유로 해서 공동 소유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소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보존, 이용행위, 개량행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쭉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집합건물법입니다. 네,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그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권은 건물의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구분 소유권은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하는가? 두 가지의 요건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요건,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요건.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은 구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는요, 구분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구분 의사가 표시되면 구분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여러 부분이 각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 이걸 한 동의 건물 전체로 소유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객관적인 요건은 있지만 주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짓기도 전에요, 구분행위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든지 건축 허가 신청 등을 통해 가지고 자,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각각을 구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구분행위에 맞게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그때는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 없이도 구분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요건. 다음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주관적인 요건은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 따라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을 객체로 가려는 의사 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객관적인 요건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한 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는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판례.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땅 파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한 동으로서 아니라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주관적인 요건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한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나와 있고요. 한 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 소유권의 객체, 목적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벽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건물 부분. 다음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요. 입주민들을 위한 휘트니스 클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긴 것은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전유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규약 공용 부분. 그러면 규약 공용 부분과 대비되는 개념이 당연 공용 부분입니다. 복도나 계단 같은 거.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규약 공용 부분이라는 공용 부분은요. 그 취지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인 법정 공용 부분. 이걸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공동창고 등의 규약상 공용 부분과 건물 부분의 부속 건물의 소유자가 공정증서로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 공용 부분은 부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거요. 상가는 따로 있고요. 그거는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양가로 4번. 공용 부분은 전원이 합의를 하여도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원래 공유물은요.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통상의 공유는. 그러나 이거 복도나 계단 분할하면 안 되겠죠. 대지 사용권도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일반의 공유와는 달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시험에서는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부분으로 나왔다. 그냥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7조 공용 부분의 부담 수위.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을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을 한다. 다음 양가로 5번도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면 지분 비율로 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 더 두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6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 취득시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취득시를 인정을 해버리면 전유 부분 따로 공용 부분 따로 분리가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곧 확인을 하시는 것처럼 공용 부분은 절대 분리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요. 지금 이 부분이 전유 부분이 두목이고요. 다음 공용 부분 공유하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여기 대지 사용권은 모두 다 똘만입니다. 똘만이니까 어떻습니까?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 내용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7번 두목인 전유 부분과 똘만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13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똘만이니까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두목인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거기 옆에다가는요.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절대적 일체성. 무조건 한덩이라는 겁니다. 분리처분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대지권은요. 상대적 일체성입니다. 그 말은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의 똘만이니까 분리처분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 예외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직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만 예외가 인정이 되니까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분리처분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3항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 자체에서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서도 이미 기출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관리비 승계. 이건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 전유 부분이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101호가 이제 갑 소유였는데 갑이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가 그 변제가 안 돼가지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의뢰인가 가령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전유 부분의 특별 승계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리비들이 체납이 되어 있겠죠. 경매 갈 정도면은요, 관리비 체납됐습니다. 그럴 때 이 체납 관리비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는요, 공용 부분에서 체납된 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와 그 다음에 연체료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필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이 승계한다. 그러나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도 기출 판례입니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가 있다. 4번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보통은 소유권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될 수가 있다. 양가로 2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3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1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두목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 일체성, 규약 또는 공정지성.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할 수가 있다. 3. 사망 제2항 본문에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을 하는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건물 저당권이력은 토지 이용권인 지상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한다.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으며 결국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